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요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이탈리아와 스페인 기업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빚 대신 받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는 2024년에도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집중적 수혜를 받았던 평상복과 가정용품의 인기가 빠르게 식으며 유통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열 에너지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달 13% 떨어졌지만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1조 2,900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1위에서 4위가 모두 한국의 연구 생산 시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볼 뉴스, 밤사이 급등 마감한 태양광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소식 속 관련주들 일제히 강하게 반응을 해줬는데요. 이 미국이 지금 얼마나 태양광 산업 확대 의지가 확고한가를 느껴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관련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이 대중국 보복 관세를 두려워했던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인데요. 이 수입량이 전체 미국의 수입량의 8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산 중간재와 완성품의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는 미 상무부죠. 이런 부분에서 이 4개국의 태양광 패널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완성품 국적을 이용해서 보복 관세를 피한다는 혐의를 조사하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됩니다. 또한 지금 이 바이든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국방물자 조달법 DPA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품 수입도 할 것이고 생산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의 명령은 태양광 산업을 파괴하려는 조사를 유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이고, 또 2년간 관세를 면제하고 DPA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면 미국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환경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태양광 대표적인 ETF가 T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 2020년 바닥 대비해서 급격하게 1년 동안 5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주가가 지난 1년 넘게 55.5%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매출 증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TAN의 밸류에이션과 매력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은 88%나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하나솔루션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캐네디안 솔라, 진코솔라, 다초뉴에너지, 썬코에너지 등이 매력이 있고요. 또 보시면은 보리협음, 융기실리콘, 통이, 인페스에너지, 퍼스트솔라 이런 종목들이 매력이 있게 나옵니다.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 회사도 있습니다. 엠페즈나 퍼스트솔라. 그렇지만 그 상승률이 가장 낮다라는 것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매력도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는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꾸준했는데요. 머스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몰려서 지난달에만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또 지난 금요일에 주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CEO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9.22%나 급락을 했고요. 월요일 오늘 아침에 1.6%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극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보시면은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지난 5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50% 하락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우려가 크게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요일 날 급락했던 이유를 보시면은 CEO 리스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머스크인데 이번에도 경기가 정말 안 좋다, 뭐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을 10% 줄이고 뭐 이런 내용을 이 레터를 통해서 사내에 지금 보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발끈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포드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사람을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일어나고 나서 또 일론 머스크가 말을 또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정규 직원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뭐 동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이 서학개미들이 지난 5월 달에 지금 1조 넘게 매수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매수 금액이 10억 3,500만 달러, 1조 2,9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 숫자는 작년 12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순매수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은 관심을 줄이고요. 펀더멘탈, 즉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서학개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 마이클 베리 이런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 숏을 때리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엄청난 생산 증가가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같이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비중을 나누어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앱티브와 테슬라 미국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아와 현대차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0%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의 매력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금요일 CPI 지표를 지금 보면서 관망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전략 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여전히 경기 침체 얘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저희가 3.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승장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1년간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 시장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면요,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증가율, 연체율, 저축률, 순가치, 개인 순가치, 모기지 금리, 주택 보유율 모두 다 봤었을 때 아직까지 펀더멘털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식센스 모델을 돌려보면은 미국은 지금 중립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2.5점이라는 것은 3점 이상이면은 적극적인 매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상승 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 전략을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